우리 생활 속 위험을 진단하고 위험 관리 방법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는 사이언스 앤 세이프티 시간입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 이윤정 소방경과 함께 다양한 생활 속 안전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절기상으로 아직 가을인데 벌써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날씨에도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이런 추운 날씨에도 캠핑 즐기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안전한 캠핑 즐기는 방법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요즘 같은 날씨에 바닷가 근처로 휴가를 가게 된 경우에는 추위 때문에 해변이나 야영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다가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백사장과 같은 야외 장소에서 취사나 난방용으로 불을 피우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캠프파이어에서 유리를 붓는다거나 노숙 중에 추위를 피하려고 불을 피우다가 화재와 함께 화상을 입은 경우도 있고 군고구마를 굽던 드럼통에 남아있던 불씨가 종이 박스에 옮겨 붙어서 트럭 안에 들어있던 직기와 트럭까지 몽땅 태운 것도 실제 최근 화재 사례 중 하나입니다. 네, 이 화재 사고는 부조리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시기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정말 조심을 해야 할 텐데요. 네. 하지만 이 야외에서 그 겨울에 따뜻한 불에 음식을 해 먹고 이런 것들 참 낭만적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에 겨울철에도 밖에서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던데 얼마나 많이 늘어난 겁니까? 네, 2010년 캠핑 인구가 60만 명 정도였는데 네. 작년에는 200만, 올해에는 300만까지도 예측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달 국감 자료에 의하면 이런 캠핑 열풍에도 불구하고 전국 캠핑장 79%가 보건, 위생, 전기, 재해 등 종합 안전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440개 중에서 340개가 2등급으로 안전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화재 위험 분야에서도 캠핑장 통합 안전 기준으로 공고하는 것보다 거의 절반은 화재 예방 시설이 부족합니다.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아쉬운 만큼 모두가 더욱더 엄격하게 감시하고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네. 뭐 TV 예능 프로그램 때문인지 캠핑족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캠핑장 운영자도 그렇고 캠핑을 가는 그런 사람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텐데 네.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그 캠프파이어를 해야지, 뭐 낭만적인 그런 불꽃놀이 해야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 알려주시죠. 네, 캠핑을 하다 보면은 숙박과 취사가 필요하지만 텐트 안에서 대책 없이 난로나 화로를 쓰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텐트가 열에 약한 면이나 폴리에스테르로 되어 있어서 불티가 살짝 튀면 쉽게 옮겨 붙기 때문입니다. 텐트 내부에 난로를 설치하면 그 외부로 연통을 빼게 되는데 잘못 설치해도 불이 붙기도 합니다. 난로 주변이 가열돼서 타들어갈 수 있으니까 난로 주변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세요. 텐트 안에는 모든 온열 기구가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최대한 사용을 줄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취사는 텐트 내부가 아닌 지정된 바깥에서 하고 보온 침낭, 내복, 취침 모자, 수면 양말, 이불, 손난로, 핫팩 등 안전한 월동 장구를 충분히 준비해 주세요. 한기가 올라오는 것을 피해서 바닥에 충분한 보온재를 깔아주고 집처럼 따뜻한 수준으로 난방하리라는 생각은 버려야 하며 초보자의 극동계 캠핑 또한 피해야 될 행동입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야외에서 불씨를 관리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예. 그 캠핑직들의 블로그나 에피소드를 좀 살펴보면 119에 신고되지 않는 자잘한 화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난로, 랜턴, 버너를 다룰 때는 불티 하나를 조심하고 그리고 뒤처리로 불씨 하나 남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난로에 불이 붙었는데 옆 텐트에서 달려와서 겨우 소화기로 꺼줬다는 몇몇 경험담 또한 놀랍습니다. 네. 예, 작은 화기라도 사용한다면 반드시 모래와 휴대용 소화기를 직접 비치하고 소지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 상식일 것입니다. 네. 그래도 요즘 방염 처리된 텐트가 많잖아요. 그건 네. 괜찮지 않습니까? 예, 텐트천 자체에 방염 처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불에 덜 탈 뿐이지 질식이나 폭발화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예, 특히 캠핑 기본에서 음주한 상태에서 난로를 켜둔 채로 깊이 잠들었을 때 특히 유독가스로 인한 사고가 가중됩니다. 또 겨울 캠핑족들이 선호하는 연통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난로 역시 환기를 간과해서 질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벽 기온이 0도 가까이 내려갔던 바로 어제 뉴스에서 경기도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 휴대용 가스 난로를 켜놓고 야영하던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네, 휴대용 부탄가스 난로가 켜져 있어서 시침 중 일산화탄소 중독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매년 수시로 특히 가을, 겨울철 캠핑 장소에서 워낙 많이 발생하는 뉴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캠핑, 숙박 시에는 좀 주의를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난방기는 불안전 연소를 염두에 두어서 텐트에 꼭 2개 이상의 환기구를 확보하고 이산화탄소 가스 경보기를 반드시 구비해 두세요. 네. 이산화탄소는 산소보다 헤모글로빈과 쉽게 결합해서 공기 중에 극소량만 있어도 중독 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텐트 출입구를 다 닫은 뒤에 안에 난로를 켜놓고 실험을 했을 때 10분 만에 일산화탄소 수치가 대기 중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치솟고 서너 시간이 지나면 2000ppm까지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는 질식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 농도입니다. 난로뿐 아니라 작은 가스랜턴도 밀폐된 텐트 안에서 딱 1시간만 켜놓으면 산소 농도가 18% 이하까지 떨어져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네. 숙박할 때도 주의해야겠지만 또 음식을 만들 때도 조심해야 될 점이 있겠죠. 예, 모닥불이나 숯불은 계속 불씨가 튀어오르게 됩니다. 네. 특히 고기에 기름 성분이 많으면 숯에 기름이 떨어져서 불꽃이 튀고 연기가 많이 발생하며 화상이온도 높아져서 바베큐 시에는 지방질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풀벌레가 꼬인다고 숯불 옆에서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불길이 올라온다고 물을 뿌리면 불에 붙은 기름 성분이 슬로보버 현상을 일으켜서 삽시간에 주변 가연물로 크게 번질 수가 있습니다. 예, 실험에 의하면 겨우 종이컵 반컵 정도 분량의 물이 기름 위에서 1600배의 수증기로 폭발 팽창하는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가을, 겨울 캠핑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까지 동절기 캠핑 시에 주의해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서 서울소방본부 이윤정 소방경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